안녕하세요. 옹디오북의 옹성우입니다. 오늘 읽어볼 도서는 등잔 및 행복입니다. 등잔 및 행복. 우리는 생각한다. 이것만 이루면 좀 행복하겠지. 대학에만 가면, 취직에 성공하기만 하면 행복하겠지. 그러나 뒤돌아보면 지나온 길이 많고 이룬 것이 많아도 그때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환상적인 일도 없었을 뿐더러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모두 오해에서 기인한 결과이다. 행복은 비유하자면 친구와 같다. 그것도 언제나 아리송에서 수도 없이 오해받기 쉬운 친구. 알쏭달쏭한 친구일수록 매일 고단한 인생길을 손잡고 걸으며 알아가야 친해질 터인데 우리는 행복의 손을 잡고 수시로 외친다. 넌 내 인생의 퀘스트를 깬 후에 보상이야. 그때 와서 날 기쁘게 해줘. 혹은 넌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야. 라고 만약 행복이 우리에게 대답한다면 그냥 내 옆에 있으면 안 돼? 라고 하지 않을까? 진정한 친구를 떠올려 보자. 우리는 대단한 것을 이룬 뒤에 나에게 다가온 사람보다는 내가 힘들 때도 가진 것 없을 때도 항상 옆에 있음으로써 힘을 주던 사람을 진정한 친구라고 말하곤 한다. 행복도 이와 마찬가지다. 오늘 만나고 내일 또 만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불쑥 찾아오는 슬픔과 고난보다 내가 저 먼 곳에 있다고 믿고 갈망하는 좋은 것이 가장 깊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 같다고. 물론 우리가 아직 손에 쥐지 못한 행복은 등불과 같아서 우리의 앞을 밝히기도 한다. 어두운 곳에서도 한 발씩 내디딜 수 있는 열정을 준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 드러난다. 그 밝음에만 매료되어 있으면 우리 곁에 있던 오늘의 행복들을 볼 수가 없게 되니까. 등불은 언젠가는 꺼진다.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두움이 깔린 순간이 중요하다. 당장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존재하는 행복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잠시간 어스름에 지칠지언정 절대 주저앉지는 않는다. 찬란한 목표는 삶을 즐겁게 할 하나의 원동력일 뿐이니까. 다시 내 옆에 기쁨과 걷다 보면 또 다른 불을 켤 수 있음을 아니까. 행복이 매일 손잡고 있는 친구라는 것만큼 불확실한 삶을 즐길 수 있게 하는 희망적인 사실은 없다. 언젠가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보상이 아니라 매일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여긴다면 지금도 당신의 삶에 아직 찾아내지 못한 멋진 순간과 찰나의 행복들이 아주 그득히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당신이 멀리 있는 찬란함보다 등잔 밑에 무수한 행복을 발견하고 손잡길 소망한다. 눈물의 효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면 어른만 가득한 사회에서 겪는 일들과는 사뭇 다른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단연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은 선생님이라는 명찰을 달았어도 아이들을 통해 내가 배운다는 사실을 느낀 경험들일 것이다. 무더운 여름, 방학 글쓰기 특강을 하던 중에 있었던 일이다. 방학 기간의 아침 햇살은 유독 포근하다. 학원을 가득 채운 책 냄새와 따뜻한 빛이 조성하는 아늑한 분위기 때문인지 오전 내내 눈을 비비며 수업을 듣던 아이들은 점심쯤이 돼서야 똘망똘망해졌다. 활력이 생겼는지 조용하던 아이들이 왁자지껄하게 떠들기도 하고 궁금한 것을 묻기도 하면서 조금씩 글을 마무리해갔다. 돌아다니며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보고 있는데 저쪽에 미동도 없이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하긴 얼마나 졸리겠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우선 다른 아이의 책상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 순간 닭똥 같은 눈물이 교재 위로 투둑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말았다. 놀란 나는 다가가 사탕을 쥐어주고 이유를 물으며 달랬다. 되짚어봐도 확실한 원인을 알 수가 없어 아이를 토닥이며 답변을 기다렸다. 그러나 아이는
끝까지 아무 단서도 주지 않았다. 나의 서툰 위로와 질문은 하나도 들리지 않는 듯 시선을 교재에 고정하고 잠시간 더 울 뿐이었다. 그러고는 다음 수업 시간이 되자 붉어진 눈과 대비되는 후련한 표정으로 사탕을 입에 넣고 집으로 향했다. 당황해서 놀랐던 마음이 조금 진정되고 나니 그 아이의 행동 방식이 놀라워졌다. 아이는 누군가의 위로를 원하지 않았다. 달래주기를 바라서 운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을 힘들게 하는 감정을 밖으로 다 꺼낼 요량으로 조용히 눈물을 쏟아낸 다음 산뜻하게 일어난 것이다. 후에 듣기로는 자신의 글이 마음에 안 들어서 눈물이 났다고 한다. 의식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 아이의 눈물 사용법은 나에게 아주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았다. 나이가 들면 종종 눈물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도 그 효험을 부정하고 참는다. 어른답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인지 마음의 통점이 무뎌진 것인지 눈물을 사치로 여겨서 그런 것인지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우는 일이 현저히 적어지는 것만은 분명하다. 견디기 힘든 날에도 혼자 있는 장소라 해도 꾹 참아내는 일이 갈수록 많아진다. 그러나 부정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감정적인 존재라는 것. 소위 말하는 이성적인 사람이더라도 울컥 차오르는 순간의 심정을 조금 더 능숙하게 감출 뿐 그 마음속은 그렇게 차갑고 냉정한 곳이 못 된다. 그래서 어떤 감정은 마음에 묵혀두면 필히 상한다. 상한 마음을 끌어안고 살지 않으려면 슬픔이 울컥 차오를 때 가장 먼저 억지로 틀어막던 것을 놓아야 하지 않을까. 감정을 능숙하게 다루는 것과 무작정 참는 것은 다르니까. 다른 감정은 입을 통해서도 충분히 뱉어지지만 짙은 슬픔은 눈 밑까지 올라오게 해야 쏟아버릴 수 있다. 이것이 눈물을 단순히 어리숙함의 상징이나 비효율적인 감정의 폭발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흘려보내고 나면 보게 된다. 내가 제때 버리지 못한 슬픔이 여태껏 고여 있었다는 것을. 마음의 회복은 잘 비워내는 것에 있다. 어쩌면 우리는 의젓한 어른이 되는 법보다 잘 우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하는지도 모른다. 행복 침체기. 거의 30대에 접어든 친구들과 만나 각자의 삶을 나누다 보면 이 나이쯤 사람이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피곤해서 다크서클이 내려왔지만 눈을 반짝이며 요새 취미로 땡땡을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어 라고 말하는 사람과 요새는 삶이 재미가 없어. 힘드니까 쉴 때도 핸드폰만 보게 돼. 라고 말하는 사람. 아이러니하게도 정신없이 바쁘고 힘들 때보다 무료할 때 사람은 더 울적해진다. 이 시기가 아무래도 그런 때인가 보다. 어린 티를 벗어던지고 어른의 옷을 입어야 하는 사회 초년생 시기를 지나와서 일에 제법 노련해지고 나니 단조로운 일상의 불쑥, 권태감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렇다고 대단한 재미를 느낄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하루가 짧고 몸이 피로해질 거라는 생각에 고민하게 된다. 그렇게 행복 침체기를 극복해야 할 상황에 선 사람들은 서로 다른 취미를 선택하고 위에 두 부류로 갈린다. 생산적인 취미를 즐기는 사람과 소비하는 취미를 즐기는 사람으로. 나는 취미에 대해 논할 때면 할아버지가 떠오른다. 90에 가까웠던 할아버지는 걸음은 느렸지만 젊은 사람보다도 자주 먼 곳까지 걸었고 온종일 무언가 하느라 바쁘게 시간을 보냈다. 할아버지는 취미도 많았는데 그중 가장 내 관심을 끌었던 취미는 액세서리 제작이었다. 할아버지의 큰 취미 보따리에는 언제나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는 각종 재료와 도구들이 꽉 차 있었다. 어느 장소에 가든지 그 가방은 할아버지의 등에 거북의 등 껍데기처럼 붙어 있었다. 각종 보석을 보따리에 짊어지고 유유히 다니는 할아버지. 전래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캐릭터인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우면서도 그것이 취미로 자리 잡게 된 이유가 궁금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아침부터 돋보기 안경을 끼고 집중하고 있었기에 슬쩍 옆에서 구경하며 물어보았다.
할아버지, 액세서리 만드는 거 어렵진 않으세요? 할아버지는 내 질문에 웃으면서 답했다. 원래 어려워야 재밌어. 늙은 할아비가 이거 아니면 눈 아프게 집중할 일이 뭐가 있니? 하나 예쁘게 완성했을 때 기분이 아주 좋아. 대화하는 중에도 색색의 구슬을 엮느라 집중하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자 나도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졌다. 할아버지는 그날 완성한 오색 찬란한 팔찌를 내게 끼워주었다. 예쁘지? 하며 뿌듯해하는 할아버지의 얼굴에 핀 기쁨은 몇 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잊을 수 없다. 할아버지가 그날 나에게 준 건 팔찌가 아니라 행복해지는 비법이었다. SNS와 인터넷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듯 끊임없이 웃음거리를 주는 컨텐츠를 생성하고 우리는 그것을 소비하며 재미를 느낀다. 단조로운 일상에 지쳐 쉴 때면 가장 얻기 쉬운 즐거움에 손이 먼저 가는 건 당연하다. 나 역시 무료하던 시기에 귀여운 강아지 영상에 푹 빠졌을 때가 있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즐거움, 간편했다. 그런 취미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소비함으로써 얻는 즐거움은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다. 만족감과 오래 지속되는 기쁨은 스스로 무언가 생산해내는 행위에서 온다. 생각이든 물건이든 체력이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일에서. 행복 침체기가 오래도록 계속될 때 불쑥 창조적인 취미에 대한 열망이 샘솟는다면 그것을 모르는 채 하며 넘기지 말고 한번 잡아보자. 어쩌면 우리가 손쉽게 얻고 있는 즐거움은 더 깊은 행복을 대가로 얻어온 것인지도 모르니까. 네,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바람도 꽤 차가워진 것 같은데 12월에는 더욱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옹디오북의 옹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